내가 정말 죄를 지은 걸까?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을 때마다 김영숙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수십 번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며느리라고 해도 가족인 이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요즘 세상은 그것조차 죄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67세 평범한 시골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키운 새 아이 중 막내 아들이 뒤늦게 결혼하며 새 식구를 맞이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제는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단호했고 저는 바빠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젊은 세대와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며느리는 전화를 피했고 문자에도 대답이 없었으며 결국엔 아들마저 엄마, 제 아내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 씨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며 대학 등록금을 위해 새벽 일까지 나가던 그 시절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부담이라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숙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영숙 씨가 며느리에게 했던 일이라곤 별것 없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다 주고 명절 때 함께 음식을 준비하자고 하고 아이 낳고 힘들까봐 미역국을 끓여다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늘 괜찮다며 거절했고 어떤 때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숙 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교육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영숙 씨는 시어머니께 매일 안부를 여쭤보고 집안일을 도와드렸으며 시부모님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영숙 씨에게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기쁜 마음으로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호박죽을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님,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줘서 괜찮아요 라며 가져온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영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엄마가 끓인 게 몸에 좋을 텐데 라며 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영양사가 짜준 식단을 따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져가 주세요. 그 순간 영숙 씨는 자신이 마치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국물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이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어서 애써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이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요즘은 업체에 맡겨서 해요라는 답이 돌아왔고 아이 옷을 사다 주면 이미 충분히 있어요 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끓여다 줄까? 라고 물었더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자신이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경험도 정성도 사랑도 모두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침에 밭일을 나갔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119를 불렀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은 며느리는 첫 마디부터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간 급박한 상황인데 며느리는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하지만 며느리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직접 연락하세요. 라며 딱딱하게 답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구급차로 실려왔다. 그제서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하지만 이미 영숙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진 후였습니다. 가족의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도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에게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연락을 못 받았는지 하며 허둥댔습니다.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영숙 씨는 그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큰 이상 없이 의식을 되찾았고 검사 결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며느리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말자.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연락해야 하나. 그렇게 다짐하며 며느리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아내 일은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며느리 이야기는 하지 마라. 연락하지 않고 살자니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거절당할 일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긴 했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렇게 며느리와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그냥 지낸다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훈이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3시간만 부탁드려요. 순간 영숙 씨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 며느리가 불편하다던 그 전화 한 통조차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손주 봐달라고
부탁하다니요. 어떤 면의 피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동안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한 번 없더니만. 아들이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직장을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3시에 끝나서 퇴근하기 전까지 잠깐만 봐주시면. 영숙 씨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철저히 배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거절하던 모습, 산후조리 도움을 뿌리치던 모습. 심지어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에서도 차갑게 대하던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아내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게 내 말 아니었냐? 영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애 맡길 땐 내가 필요하단 말이냐? 참 웃기는 일이네. 아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영숙 씨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불편하다 했으니 앞으로는 불편한 관계로 지내자.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나한테 기대지 마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내도 일하게 되면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영숙 씨는 단칼에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이제 와서 하면 뭐하냐? 그때 왜 몰랐냐?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도와야 할 이유는 없다다.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숙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걱정되긴 했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더 이상 구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지훈이가 어머니를 찾아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지만 영숙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가 나를 찾는다고. 그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데. 아이가 뭘 알겠냐? 너희가 편할 때만 나를 찾지 말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소에도 그렇게 대해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직접 온 전화였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결국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영숙 씨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를 생각해 주셨는지 몰랐어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도요. 영숙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하냐? 그때는 다 귀찮아했으면서. 며느리가 더욱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제가 첫 아이라서 모든 게 서툴렀고 그냥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영숙 씨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지. 그런데 행동은 달랐잖아. 내가 산후조리원에 미역국 가져갔을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반찬 해다 줄 때는 또 어떻게 했고. 며느리가 목 놓아 울며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의 정성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 제가 엄마가 되어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시려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아들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아내 편만 들었나 봐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이제 와서 뭐라고 변명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영숙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도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인 응어리가 단숨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다면 됐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음대로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야. 며느리가 다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영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 섞인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보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배우자꾸나.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영숙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는 한층 더 컸고 영숙 씨를 보자마자 할머니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영숙 씨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손주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먼저 안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영숙 씨가 반찬을 해다 주면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숙 씨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육아에 대해서도 어머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야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예전처럼 되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영숙 씨도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영숙 씨의 사랑이 간섭이 아닌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영숙 씨도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등 끝에 찾아온 작은 화해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영숙 씨는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누울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 대신 오늘도 가족을 사랑했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